남과 북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 통일북소리의 김경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그야말로 이 남과 북의 소리,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름하여 주제토의 북과 남, 남과 북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토의 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어요.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북측 발언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는 김현희 씨, 그리고 강디모대 씨와 장철주 씨도 함께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남측 발언자, 이분이 오늘 발언자로 나오셨어요. 오지연 씨 진행자로 계시고요. 그리고 김기수 씨, 가찬미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 저도 첫 시간이라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탈북민이 생각하는 남한 친구, 또 남한에서 생각하는 탈북민 친구. 우리가 정말 친구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 주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친구가 있지만 정말 이게 진짜 친구가 맞나 아니면 진짜 친구가 아닐까? 그리고 친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도 우리 친구야까지는 하는데 친한 친구야, 제일 가까운 친구야,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이런 약간 분류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 친구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강디모대 씨와 김기수 씨가 친구 사이라고 들었어요. 친구 맞습니까? 네, 친구 맞습니다. 일단 나이상으로는 친구가 확실합니다. 동갑이시고요. 동갑이시고. 그러면 강디모대 씨는 김기수 씨 친구 맞아요? 글쎄요, 친구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인 것 같아요와 친구 맞습니다의 이 대결 오늘 한번 쭉 보면서 저희가 이 두 분이 친구가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남녀 관계도 친구 관계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북한에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이건 진짜 궁금했어요. 남녀 관계도 친구가 혹시 있나요? 여기는 되게 털털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도 하는데 북한에는 좀 그런 수줍음 같은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연애를 하는 방식도 편지를 이렇게 쓰고 나누면서 이런 형식이었는데 제가 그때 편지를 막 날랐어요. 12살 때. 근데 되게 남녀끼리는 되게 구분을 많이 지어서 그렇게 털털하게 그렇게 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보수적이. 예, 그렇죠. 그 친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우선 이 친구라는 개념, 남과 북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북한에서는 친구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친구라는 단어를 우선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냥 내 동무다, 우리 학급 동무다 이렇게 동무라고 하지만은 친한 동무는 있었어요. 근데 친한 동무라고 내가 정의를 할 때는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봐왔던 어떤 그런 조선의 별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동지를 위해서 내 목숨 내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또 아동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냥 아는 사이에서 내 친구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친한 동무다라고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급 동무, 우리 학교 학생, 우리 같이 사는 애다 이런 말은 해도 내가 이게 다 줄 수 있는 친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 금을 갔던 계기가 제가 토끼풀 뜯으러 가서 같이 뜯어서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많이 뜯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누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걔가 삐졌어요. 네. 그래서 화해도 못한 채로 걔가 이사 갔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는 그래도 친했더라는 그 애틋함이 남아있어서 친구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 후에 어떻게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구나. 근데 되게 놀랍네요. 아동 영화에서부터 친구란 내 목숨을 다 내어주는 존재다라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친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더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는 친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직까지 목숨까지. 여건에서 목숨은 좀 어렵다. 약간 그냥 명예 정도는 제가 명예랑 돈 정도 포기해. 목숨까지는. 남한에서 생각하는 친구란 뭘까요? 남한에서 생각하는 친구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같이 고생을 한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두 번째는 나이만 같고 그냥 한 공동체 안에 있거나 무리 속에 있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한 예로 들자면 이제 같이 수능을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고3 시기라던가 아니면 군대에서 같이 고생을 했던 어떤 근데 나이까지 같은 진짜 친구라던가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같이 즐거웠던 기억을 가졌던 친구가 있고 같이 고생을 했던 기억을 가졌던 친구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는 친구는 고생을 했던 친구가 좀 계속 평생 가는 것 같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었던 친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친구에 의해서 잊혀지는 그래서 남한에서는 고생을 같이 했던 그러니까 북한에 비해서는 고생이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남한 안에서의 어떤 그런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친구가 그런 개념이 맞아. 그래서 저는 친구를 많이 갈아탄 것 같아요. 계속 자기 변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네. 이 친구도 이게 쉽게 친구를 하냐 안 하는가가 그 문화에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북한 문화에서는 그게 쉽게 이렇게 친구라 할 수 없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너 나도 이렇게 친하고 얘기 좀 많이 했으면 그냥 아, 내 친구야. 그럼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불러요? 동무가 아니면 어떻게 불러요? 아, 걔 내가 아는 애인데 이렇게. 그냥 아는 애. 응, 아는 애. 아는 애라는 단어를 저희가. 아는 애라는 애. 가차미 씨는 북한 친구 있으세요? 네, 북한 친구. 네, 탈북민 친구. 또 남편이 북한에서 아, 그러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어머 축하드려요. 부럽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그래요. 그러면은 가차미 씨가 바라보는 네. 남한 친구, 탈북민 친구 어떻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탈북민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가 좀 성격이 여성스러운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털털하고 이런 네.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한 친구와 북한 친구의 차이 이런 얘기보다는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더 큰 것 같고요. 그냥 좀 북한 친구들의 어떤 공통점을 얘기하자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털털한 솔직한 성격이 더 좋았어요. 네. 그래요. 지금 가차미 씨가 그랬어요. 좀 탈북민 친구들이 조금 더 솔직하고 소탈한 것 같다. 그게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런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저희가 그 포장을 하고 이런 걸 잘 예술적인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그 제가 지금 이중 전공을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인적 마케팅이라고 마케팅에서도 서비스 차원에서는 되게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상대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게 중요한 건데 저희는 되게 그것보다는 내 스스로 지금 현재 그 감정이 어떠한 건지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상대방의 그런 건 좀 많이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게 또 습관이 되어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봐. 근데 탈북자들이라고 해서 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게 편견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 맞아. 저희 남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였어요. 되게 친해졌는데 그 여자였는데 되게 막 편하게 이렇게 밥도 먹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한번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탈북자들은 다 간첩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야 탈북자들은 간첩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되게 오래 만난 후에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시 간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아니겠지라고. 예술적으로 포장이 가능하시네요. 말이 좀 남한 분 같으신데요? 예, 그래서 저도 속을 이제 모르겠어요. 친구를 살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포장하는지 아이가. 예. 아까 그 직설적이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초창기 한국에 정착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답답했어요. 이렇게 좀 더 네 속이 어떤지 직설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빙빙 둘러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막 머리를 써가면서 알아맞혀야 되고 이렇게 말한 게 저렇다라 할 때 그런 것들이 오는 그런 반응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직설적이고 바로 면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상처가 되고 그 방식이 틀렸어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남한 분들은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접근은 안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만나는 가운데 조금 빙빙 도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것도 가끔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저는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약간 직설적이라서 둘은 굉장히 잘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구나. 서로 그러니까 상처에 묻은 거죠. 그냥 이게 상처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상처 받지만 서로 상처를 안 받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나누는 거지 뭐 남한 사람이라서 이렇고 이런 성향이 더 많다는 것뿐이지 빙빙 돌린 사람이 더 많다는 것뿐이지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직업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좀 잘 맞나 봐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강디모드 씨가 바라보는 남한 친구들? 근데 이제 이북 지역은 많이 산악 지역이고 많이 촉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성격상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남한처럼 어찌 보면 막 강박관념이 있어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막 직설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외둘러서 얘기하는 건 시간적 여유, 시간의 낭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명, 극단적인 단어를 붙여요 항상. 전투 막 이렇게 모내기도 심지어 전투 이렇게 붙이고 막 모내기 혁명 전투에서 혁명으로 넘어가면 끔찍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잘 맞는 나라. 네,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문화적으로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뭐 사랑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용어, 사랑의 정의도 모르는 채 막 그리고 우린 친구니까 언제 봤다고. 근데 친구니까. 근데 사실상 그러면 사랑하니까 친구니까 그럼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화 받을 때는 진짜 친구랑 만날 때는 나 탈북자 만나니까 좀 이따 전화 이렇게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듣거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순간에 탈북자 만나니까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탈북자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남한에 와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한 친구들을 보고 배우는 게 우리도 역시 우리는 친구잖아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자기를 포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는 얘기를 서비스 차원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질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를 우리는 북한에서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이미 질서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얘기할 거를 상대방이 좀 덜 상처받으라고 남한 문화에 맞게끔 배운 것들을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헤어지거나 뭐 만났다가다 보면 이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일 중심으로 만나거나 할 때도 이렇게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 남한의 문화를 이렇게 적응시키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러면은 그냥 우리의 관계가 여기까지야라고 얘기를 할 때 일적이든 아니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든 그래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끝이에요 그렇게? 네, 정확하게 딱 하죠. 잠깐만 그러면은 가창민 씨 지금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남편과 살고 계신데 부딪히는 분 없으세요?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아무리 털털해도 또 그런 부분이 여자기 때문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은 많이 맞아요. 저희랑 성격이 많이 맞아서. 그리고 또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민하고 좀 섬세한 스타일이라서 또 말이 막 험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김기수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탈북민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셨나요? 저는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제가 이제 중국 그 연변 땅에서 이제 한 3년 정도를 제가 중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선족 중학교도 다녔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모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탈북민 친구들도 만났었던 직접적인 경험이 있고요. 이제 그 원정아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늘꿈학교라는 학교에 이제 봉사를 나가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점점 이제 그러니까 탈북민이라 붙이기도 참 저는 이게 단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희 나라 사람 정말 우리 세대 자체가 통일이라는 것을 이루어져야 되게끔 하나님께서 조립 계획을 세워놓으신 상태에서
탈북민 친구들은 탈북민 친구대로 준비된 게 있고 저는 저대로 준비된 게 있는데 우리 같이 조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또 준비하면서 같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것,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은 꼭 남한과 북한의 차이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서로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 있잖아요. 뭐 싸우기도 하고 절교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김기수 씨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표현대로 조립을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쉽지 않은 시기가 있었어요라는 어떤 기억들 같은 게 있나요? 일단 그 하늘꿈학교 안에서는 대부분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은 늦게 탈북을 해서 그리고 탈북을 일찍 했더라도 중국에서 오래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국 입국을 늦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한마디로 좀 그 학생들이 있는데 저랑 동갑도 있었고 저 이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만났지만 어떤 수업이 마치고 난 뒤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참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좀 컴플렉스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남의 땅에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 땅에 왔어요. 이론적으로 우리 땅에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족도 북한에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생사도 모르는 경우까지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혼자 왔고 근데 혼자 왔는데 여기 오는 비용을 치르느라고 남겨진 돈은 없고 그 사람한테 내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것까지 얘기도 될까? 이런 어떤 그 장벽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녹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나가고 통일이로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꼭 남한 분들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같은 탈북자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온 지 얼마 됐을까, 어느 정도 성화됐을까, 혹시 거친 말을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아직도 그 쓴뿌리를 또 헤쳐놓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슬그머니 다가가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아마 제 안에 탈북자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그 외국인 친구들이나 혹은 중국에서 금방 왔는데 막 급 친해지고 뭔가 다 이렇게 쉐어해도 아무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과 정말 고향 친구들과 이거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고향에 와서 더 친해져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제 안에 어떤 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 이렇게 또 이렇게 지적받고 싶은 건 지적받겠다는 어떤 열린 마음이 있는데, 같은 이렇게 탈북 친구들이나 혹은 어떤 남한 친구들의 조금은 저랑 다른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만나면 제 안에 이제 그런 거리감이 조금 있고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북 간의 어떤 이게 아니라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자매들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마인드라면은 이게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많이 부딪히는 부분인데 저도 그래서 막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동아리에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하나원에서 나오는 친구들한테 청소를 가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내가 6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되게 상처도 많이 받겠구나, 또 고생도 많이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마냥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또 지금의 내가 또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개개인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렇죠. 탈북자들이든 또 남한 사람이든 그냥 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냥 오픈된 마인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의 문화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된 거니까 그냥 그런 자세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게 전혀 다르지 않는데 그냥 우리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쟤네는 뭔가 우리랑 너무 다르다. 그리고 쟤네랑 소통을 했을 때 뭔가 싫어. 막 이런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표현을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안에 내면에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소통을 하는 것이 좀 차단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되게 친해하면서도 이렇게 만났는데 이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또 노는 거죠.
북한 사람끼리, 남한 사람끼리.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아까 그 디모데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친구인 줄 알았는데 탈북자랑 만나고 있어 이 얘기랑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부분들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고 두 번째는 준비가 이제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한 가지 얘기겠지만은 그래서 아마 그런 정보가 없는 것들을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러니까 뭐 이거 1회 때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한에 오니까 정말 우주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남한 사람들도 배운 대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가 아는 정보만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되는 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다른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옛날 세대고 뭐 20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이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좀. 저도 뭐 이렇게 그 남한 친구들을 매주 거의 만나는 편이에요. 또 만나자는 분들이 정말 많아져서 뭐 메일로도 오고 이래가지고 싸잡아서 번개 미팅 막 이렇게 단체로 네 해요. 그러면 공통의 목적이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건데 이제 저는 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느껴지는 게 기수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저를 대할 때에 있어서도 빨갱이로 보시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20대를 만나면 20대들하고는 그나마 소통이 되긴 하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저를 만날 때 관심이 있어서 만나고는 싶은데 만나기 전에 엄청 두려웠대요, 본인이. 근데 저는 처음 만나가지고 엄청 편하게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가고 하니까 그게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탈북민이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커피 쏘고 이렇게 밥 먹고 하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내야 된다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탈북민이 좀 이렇게 다문화나 아니면 그 이하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자기는 갑이고 을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해서 커피도 자기가 사고 밥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기수 형제도 만나봐서 알겠지만 저는 제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주는 자랑을 아니 정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딪히는 것만큼 항상 도와줘야 돼. 탈북민은 도와줘야 돼.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없더라도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갑과 갑으로서 어찌 보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심리적인 차원이 그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북한 하면 이 친구들이 떠오르는 게 언론이나 정치나 지금 TV에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북한 하면 뭐 보여줘요? 미사일, 전쟁, 간첩. 북한 하면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로 나라고 하는 어떤 강 디모델을 만나는데 그걸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내가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 친구는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처럼 신기하고요. 그게 결국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만날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늘 제가 그래서 그 번개 미팅을 자주 하다 보니까 반을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처음 나오는 친구는 또 처음 나오잖아요. 그럼 또 처음 얘기를 또 해줘야 돼요. 두 번째 또 나오는 친구는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을 나누는 게 처음에는 관심 반. 좋은데? 네, 두 번째는 사역 반.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고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게 사역이라고 하는 그걸로 매칭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 영역에서 나눌 수 있겠고. 그래서 처음에 만나면 무조건 관심 반. 두 번째, 그러니까 또 그 반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래, 저는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아까 김현희 씨가 한 얘기 중에, 그러니까 이제 나 역시도 이 탈북민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한 친구를 사귀는 거 못지않게 탈북해온 친구들을 이 남한 땅에서 또 새롭게 친구로서 사귀는 과정도 야, 요것도 참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장철주 씨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셔요? 이렇게 남한 친구를 만나는 것, 그다음에 이 남한 땅에서 탈북민 친구와 새로운 사귐을 갖는 것. 저 스스로가 지금 느끼는데 남한 친구를 사귈 때는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내가 뭐 상처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저는 되게 다 오픈되어 있고 되게 잘 친해지고 싶은데 그 남한 친구가 혹시나 나랑 친해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르친다는 부분보다는 나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고향에 있는 지금의 실상에 대한 거 저도 알고 싶고 하니까 서로가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좀 다가가기 수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벽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서 못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냥 단지 탈북자라서 나보다 후배라서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한 친구들은 대부분 그런 제가 마인드를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워. 그래서 저는 좀 더 깊이 친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많은 추억을 쌓지 못했던 게 그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대부분 고등학교 수능을 같이 본다던가 뭐 초등학교 얘기라든가 중학생이랑 같은 고향이라든가 이런 같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추억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며칠 만나고 우리를 친해지고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무래도 남한 친구들끼리 만나도 그런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군대 얘기 게임 얘기 없잖아. 그렇죠. 친구들 만나 군대 얘기 게임 얘기 통하는데. 또 특별히 저 군대 얘기하면은 제가 군대를 안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막 되게 부러워해요. 그때 엄청 부러워하면서 진짜 안 가도 되냐고 막 이러는데 안 가도 된다. 민방위도 안 가도 된다. 그러는데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뭐 조금 격하게 부러워.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북한에서 15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한 거나 똑같다. 맞아요. 네가 일주일씩 굶어봤냐? 시금치를 일주일 동안 먹어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교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 자취방에 들어가면 되게 더러워요. 좀 되게 제가 한번 따라갔는데 너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방에 막 그 정도예요? 거의 막 이래갖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 동료들이 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되게 변해가지고 그냥 엄청 깨끗해졌더라고요. 참 군대라는 게 되게 중요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 다 각자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사람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고마운 친구야. 친구였다. 뭐 남한 친구든 탈북민 친구든 진짜 진정한 친구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일들, 상황들? 제가 중국 땅에 있었을 때부터 이제 저를 알았던 친구고 그래서 저의 모든 모습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누구한테 첫사랑을 고백했는지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막 했는지 거의 기수 씨의 블랙박스. 안 좋은 모습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 고맙고 진짜 친구로 느껴져요. 나머지도 다 친구지만 매년 생일이 될 때마다 저희 생일날 어떤 택배 같은 걸 보내줘요. 어디 있더라도.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물로 보내줘요. 왜 이게 또 감동이냐면 저하고 이 친구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요. 그리고 연락도 자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진짜로 생각이 나서 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 난 되게 좋다. 이런 얘기가 느끼하지 않고 너무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왜 이 친구가 내 마음에 이렇게 깊이 남아 있을까? 그래서 진짜 친구란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됐을 때 맺어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러나는 말들, 행동들, 진심들, 이게 진짜 친구가 아닌가. 너무 그 친구가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멀리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알고 얘는 좀 멀리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북한 쪽 친구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현희 씨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 저는 어느 때 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남한 친구들한테 물론 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나는 왜 걔들부터 도움만 받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꼭 같은 또래가 아니라 뭐 언니들 혹은 또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다 포함해서도 이렇게 도움만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꼭 그럴 때만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장로님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연락을 그동안 안 해도
내일 만날 것처럼 오늘 헤어지고 어제 헤어진 것처럼 오늘 만나고, 오늘 또 만나고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이렇게 그때 제자들을 가셨다가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을 때 어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찾아온 그런 사이가 아니었을까. 미주알 고주알 뭐 무슨 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말을 다 하지 않아도 그렇게 형성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학교를 졸업해서 보이지 않은 언니 오빠들을 어느 날 사회 나서 2, 3년 지나서 이렇게 만나게 돼도 또한 반가운 거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런 관계가 우리가 꼭 그렇게 지속적이고 맨날 뭐 순간마다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형성된 성숙한 친구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면 친구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정철수 씨는 네. 진정한 친구. 저에게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바로 옆에 있는 정말? 부모래고요. 참 그 중국에서 탈북을 해서 그 태국에 왔을 때 그때 같이 만났어요. 근데 참 이 친구가 저에게 가장 큰 기억으로 남는 거는 예수님을 저한테 전도를 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쭉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뭐 한국에 와서도 사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 미숙해가지고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주일이 되면은 아침에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자요. 자고 저를 교회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저 교회 문 앞에 가서는 친구 보고 그래 나 예배 드렸어 하고서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에 와서는 되게 많이 미안하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길래 또 제가 저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 길에 나침판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가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 연애사도 이런 거 다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제가 만났던 여자분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친구라는 게 오랫도록 같이 있었던 것보다도 그냥 얘기를 안 해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표현으로 그런. 진짜 저 친구 아닌 줄 알았어요. 말 너무 안 했어요.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럼에도 잘 알고. 뭐 지금은 저희가 대학교를 각자 다른 대학교를 다니니까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래도 계속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자주 연락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강등호대 씨는 어떠세요? 안 친한가요?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진짜 진정한 친구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자기 슬퍼져.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 준 적 없어. 네.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만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해요. 언제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다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진정하게 곁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사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관점을 달리 본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이를 불문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고맙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훈련을 같이 받았는데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랑 같이 북한에 보험전화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랑 북한에 있을 때 그 고생했던 에피소드는 말할 수 없죠.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본을 짜고 해야 되는데 저희 둘이 잡히다 보니까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이게 고문을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성령님이 그때그때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현장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친구도 말하고 나도 말했는데 서로 거짓말을 했어요. 한 번도 맞춰본 적도 없고. 근데 쭉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거를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하나로 합쳐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둘이 만났을 때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둘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는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친구를 향해서 식칼도 죽이겠다고, 반역자, 우리 집안에 반역자가 생겼다고. 그날 밤을 새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을 보위부에 이어서 교화를 시켜서 결국 사상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당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집을 떠나오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오른팔을 잃는 느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이게 진짜 아픈 거예요. 막 다시는 볼 수 없구나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나중에 중국에 와 보니까 중국에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겪었던 그런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항상 서로가 서로를 믿어줬다는 거죠. 서로가 믿지 못했으면 거짓말을 할 때 누군가를 부르게 되면 북한은 누군가 살게 돼 있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줘서 서로 거짓말을 완벽하게 해서 결국은 둘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믿어줄 수 있는 관계, 결국 죽음 가운데서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고, 그리고 결혼하는데도 남한에 있어서 그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친구도 지금 학생인데 비행기 티켓 300만 원을 너한테 축의금으로 보내줄까? 아니면 내가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까? 나에게 돈은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 돈이랑은 있다고도 없는 거지만 나는 너를 봐야 되겠다. 결혼식장에 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300만 원 그 가치 이상을 넘어가는 거니까 꼭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날아왔어요. 이제 그 친구와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서로가 멀리 있어도 계속 미국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면하고 서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그 친구와 또 우리 장철주 친구와 또 우리 기수 친구와 이렇게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맞는 그런 친구가 된다면 친구를 넘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력자, 어찌 보면 파트너로 같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다. 진짜 그래요. 맨 처음에 강경호대 씨가 이 땅에 친구는 없다 그랬을 때 조금 마음이 아쉽긴 했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곁에 둔 사람이 친구가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제 문을 열 때 사실 김기수 씨와 강디모대 씨는 진정한 친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대단히 준비되어서 여러분께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준비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기를 독려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정말 그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탈북자, 남한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인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초심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더 바로잡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얘기 전해준 6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통일북소리 오늘은 주제 토론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 사는 데 살란 주은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었던 주은이의 엄마 아빠는 주은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은이는 자신처럼 엄마 아빠를 잃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쩌면 평생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고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없는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서빙 라이프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반드시 오는 봄처럼 탈북 고아들의 얼굴에도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